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라이벌 대 라이벌 11번째 흥성대원군과 명성황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1번째 시아버지와 며느리 정적이 되다. 흥선대원군 대 명성황후. 조선의 마지막은 그야말로 이전투구의 장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나라의 문고리를 걸어 잠그고 권력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했던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과 자신과 자신의 일파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이 나라 저 나라에 줄을 대었던 명성황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성황후에 대한 이야기는 예전에 팩트체크의 중요성 두 번째 미디어의 거짓말 3편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자, 1. 상갓집 개 흥성대원군의 등장. 사도세자의 후손으로 강화도에 유배를 갔던 이광은 한성에 돌아와 아들 이원범을 낳습니다. 그러나 다시 영모죄에 휘말려서 강화도로 유배를 당했고요. 그곳에서 5년 동안 농사나 짓고 나무나 베던 이원범은 조선왕실의 남자 왕손의 씨가 마르는 바람에 1849년 헌종의 뒤를 이어 철종으로 왕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안동 김씨 일파의 입김이 숨어 있었죠. 물론 헌종과 가장 가까운 촌수라는 점은 분명했지만 안동 김씨들의 입장에서는 철종의 이복형 이욱이나 철종의 사촌형 익평군보다는 나랏일에 대해서 무지한 이원범을 왕위에 앉히고 자신들의 뜻대로 조선을 주무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철종이 왕위에 앉은 뒤로 조선은 심하게 병이 들어가죠. 그야말로 풍양 조씨와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가 극에 달했고 세도가의 뇌물을 바치지 못하면 벼슬을 할 수가 없었고요. 그렇게 관리가 된 벼슬아치들은 당연히 백성의 고열을 쥐어짜게 됩니다. 백성들은 경상도, 전라도, 함경도 등에서 반란을 일으켰고 천주교의 교리와 동학의 교리에 심취하는 현상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철종 역시 제위 14년 만에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사망하면서 다음으로는 왕이 될 인물이 없는 이상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죠. 안동 김씨들이 수많은 왕족을 숙청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나마 늘 자신을 내려놓고 세도가들의 비위를 맞추며 살았던 이하응은 상갓집 개와 같다라는 비웃음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텼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왕의 자리에 앉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12살의 어린 고종이 직접 정치를 이끌어갈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였던 이하응이 흥선대원군이 되면서 정치를 이끌기 시작하죠. 그는 세도 정치가 지닌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동 김씨의 세력의 힘을 빼앗기 위해서 임진왜란 이후 국가 최고의 의결기구로 자리잡은 비변사를 폐지했고 의정부와 삼군부를 부활시키게 됩니다. 또한 호포제를 실시해서 양반들에게도 세금을 걷게 했고요. 600여 개에 달하던 서원을 철폐해서 단 47곳만을 남겨두면서 백성들의 호응도 이끌어냅니다. 다만 왕권 강화의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임진왜란 당시에 폐허가 되었던 경복궁을 재건하는데 지나치게 몰두를 했고요. 그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경복궁은 재건 과정에서 불이 다시 2번이나 나는 바람에 엄청난 세금과 백성들의 노동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흥성대원군은 당백전이라는 것을 발행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당백전은 당시 통용되던 상평통보의 100배의 가치를 지닌 돈이었기 때문에 결국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국가 경제를 흔들어 놓게 되었죠. 게다가 병인 박해로 발생한 병인 양요와
제너럴 셔먼호로 인해서 발생한 신미 양요를 이겨내면서 흥선대원군은 이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은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흥선대원군에게 대한 조정과 백성들의 반응은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특히 이항로와 그의 제자인 체익현 등은 여러 차례 상소문을 올려서 서원 철폐, 만동묘 철거, 원납전, 호전 유통, 당백전, 남인 신원 등의 문제를 지적했고요. 특히 이미 고종이 20살이 넘은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섭정을 계속 이어가는 흥선대원군의 처세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결국 왕좌에 앉은 지 10년 만에 고종은 다시 친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됐는데 여전히 조정에는 대원군을 따르는 일파들이 건재한 상태였죠. 이때 고종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는데 바로 자신의 부인인 이 여흥 민씨 일파에게 힘을 실어준 겁니다. 자신의 친위 세력이 필요했던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바로 직전까지 풍양조 씨와 안동 김씨 같은 외척 세도가들로 인해서 겪은 조선의 아픔을 고종이 외면을 했던 것이죠. 이 새로운 세도 가문이 된 여흥 민씨, 사실 엄밀히 따지면 여흥 민씨를 이끌어낸 것은 흥성대원군이었습니다. 그 역시 자신의 아내인 민씨와 12촌 관계인 명성황후를 직접 뽑아서 아들 고종과 연결을 시켜주면서 여흥 민씨 일파에게 발판을 마련해 줬던 거죠. 그러나 섭정에서 물러난 대원군이 다시 직권을 노리면서 고종은 아내의 가문인 여흥 민씨 일족에게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특히 명성황후의 오라비였던 민승호와 민겸호 형제의 위세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문제의 이모군란의 발단에 바로 이들이 시작점이었다라는 게 정설이죠. 아무튼 이처럼 아버지 이성계를 밀어낸 이방원의 후손들은 이번에는 아버지 이하응이 아들 이명복의 자리를 탐내며 조선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 바로 명성황후였죠. 우선 그녀는 고종과 여흥 민씨의 연결점으로 지나치게 정치에 깊게 관여했습니다. 때로는 고종을 넘어서는 정치적 발언으로 왕조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행보를 보이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정치 싸움에 끼어들었죠. 그녀는 자신의 발언권을 키우기 위해서 조정의 주요 관직에 민승호, 민규호, 민겸호, 민태호, 민영익, 민응식, 민영환, 민영위, 민치상, 민연준, 민영원 등 민씨 일파를 어거지로 막 끼워 넣습니다. 그 밖에도 1880년대 민씨 척족으로서 중앙과 지방의 관직에 진출한 인물이 무려 260명가량이나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민씨들이 조선을 만들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이끌어 갔던 거죠. 이 정도면 풍양 조씨나 안동 김씨가 보였던 이 국정문란을 뛰어넘는 권력의 사유화였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1882년 이모군란으로 나라가 뒤집어지자 명성황후와 민씨 일파는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청나라의 병력이 조선에 상륙하자 일본 역시 자신들의 영향력을 지키기 위해서 또 군대를 파견해서 조선 땅에 보내죠. 자칫하면 조선 땅에서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벌일 수도 있는 이 위험한 상황에서 이번에는 명성황후가 대원군의 납치를 종용합니다. 결국 대원군은 청나라로 납치되어서 끌려갔고 3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이처럼 청나라의 눈치를 보면서 머리를 숙이던 명성황후 일파는 이번에는 러시아에게 달라붙게 됩니다. 청나라나 일본이 조선에 직접적으로 눈독을 들이자 그들보다 강해 보였던 러시아를 이 난장판에 끌어들인 거죠. 그러나 청나라는 바로 대원군을 사면하였지만 이미 그동안 어, 그러자 청나라가 바로 대원군을 사면했지만 이미 그동안 대원군을 따르던 인물들은 모두 숙청을 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으로 힘을 쓸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나 대원군은 포기하지 않았죠. 이번에는 그가 청나라와 힘을 합쳐서 고종을 끌어내리고 대원군의 장자, 그러니까 고종의 형인 이재면을 왕위에 앉히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고 고종은 아버지를 비롯한 다른 왕족들 모두를 멀리하게 됩니다. 1894년 동학 농민운동이 벌어졌을 때도 명성황후 일파는 청나라의 군대를 당연하게 요청합니다. 자연스럽게 일본의 군대도 다시 상륙을 했고요. 이 사실에 놀란 동학 농민군들이 청나라와 일본의 군대가 돌아갈 것을 요구하며 스스로 무장을 해제해 버리죠. 하지만 청나라와 일본 모두 오히려 군대를 더 증가시켰고요. 끝내 조선 땅에서 이 두 나라의 전쟁, 청일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3. 두 라이벌의 죽음. 1차 갑오개혁 당시 일본은 흥선대원군을 다시 섭정 자리에 앉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대원군은 껍데기만 남은 상태였고 오로지 명성황후를 몰아내고 싶다는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을미사변의 주동자 중 한 명이었던 육일준이라는 인물은 이때 대원군 역시 명성황후 시해에 협력했다고 주장했지만 이거는 단지 육일준이라는 사람의 주장일 뿐이었습니다. 아무튼 1895년 10월 일본은 명성황후를 제거하기 위한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청나라에 승리한 자신들을 밀어내고 러시아를 끌어들인 명성황후 일파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명성황후를 살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결국 10월 8일 일본에서 들어온 낭인들은 일본 공관 수비대 또 조선군 훈련대까지 동원을 해서 경복궁을 습격했고요. 건청궁에서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그 시체를 불태워 버립니다. 이 사건의 배후로 의심받았던 흥선대원군은 결국 풀려났지만 고종과의 관계는 완벽하게 절단이 났습니다. 1898년 1월 아내인 민씨가 사망하자 대원군도 한 달 뒤인 2월에 사망을 합니다. 이 대원군은 죽는 순간 자신의 아들 고종을 찾았습니다. 주상이 보고 싶구나. 아직도 오지 않는가? 그러나 고종은 끝내 아버지의 임종에도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에 대한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투쟁,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서 우왕좌왕했던 고종. 세 사람은 그렇게 서로에게 상처만을 남긴 채 마지막을 맞게 되었고 조선의 그 마지막 명줄 역시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조선 말 이 고종을 둘러싼 아버지 흥선대원군과 아내 명성황후의 어떤 갈등, 대립, 라이벌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